자, 26쪽의 원자와 분자에 관해서 지난 시간에는 원소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적인 성분인데 어떤 종류 개념이라고 해서 종류, 어떤 그 기본적인 성분에 대한 종류이고, 원자나 분자 이렇게 뭐 자자가 이렇게 붙는 거는 입자를 의미합니다. 입자, 알갱이를 의미해. 알갱이. 이거 하나하나를 이제 원자, 분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로 이제 뭉뚱그려 가지고 수소라는 원소가 있다, 이런 거는 원소인데, 수소라는 원자가 있다 그러면 그거 딱 알갱이 하나,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자랑 분자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물질을 구성하는 그 알갱이 입자가 있다. 이제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이, 이제 되게 오래전 사람인데 2000년 전에 입자설을 주장합니다. 입자설은 물질을 쪼개다 보면 더 이상 못 쪼갠다, 이렇게 얘기해. 더 이상 못 쪼갠다. 그거 이제 원자라고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입자들 사이에 빈 공간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입자와 입자 사이에 빈 공간이 있다. 아무것도 없는 진공이 있다, 이렇게 주장해. 이 사람 말이 근데 되게 맞았어요. 이 사람이 2000년 전에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 말이 맞았어. 근데 이 사람 말이 있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게 유명하다라고 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연속설이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데, 계속 쪼개다 보면은 없어진다. 아예 없어지고, 빈 공간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뭐라도 뭐 있다, 빈 공간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 말을 또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입자설을 믿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이 사람 말이 맞다라는 거 알게 되고, 이 사람 말을 이제 원자설로, 입자설을 이제 나중에 돌턴이라는 사람이 이제 원자설로 이제 발전시킵니다. 돌턴이. 이 사람 말은 이제 틀린 거예요, 사실.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말을 믿어 오다가 원자설에 등장 이렇게 나오는데, 입자설의 재발견, 그러니까 데모크리토스 말이 맞다, 이런 걸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일이 제2자관 실험이라는 거를 바탕으로 공기 입자와 입자 사이에 운동할 수 있는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제 저 사람 말한 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입자설을 부활시켰습니다. 그럼 이제 제2자관 실험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제2자관이에요. 제2자관. 유리관이긴 한데 제2자처럼 생긴 관. 이렇게 제2자관에 수은을 넣어요. 여기 수은을 넣어. 이렇게 수은이 되게 무겁거든요. 수은이 이렇게 누르고 있는데, 여기 요 안에는 공기가 있겠지. 공기가 있습니다. 근데 수은을 더 넣잖아? 그럼 여기 부피가 줄어드는데, 왜 줄어드냐? 빈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입자와 입자 사이에 빈 공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빈 공간이 줄어들면은 이 부피가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생각을 해서 입자와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주장을 해, 보일이. 자, 그러다가 이제 돌턴이라는 사람이 원자설이라고 하는 걸 얘기해요. 모든 물질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인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 이제 원자설입니다. 원자설. 사실 원자설도 이제 좀 틀린 게 있긴 하지만,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말 자체는 맞는 거예요. 원자설은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쪼갤 수 없다. 이해 가시죠? 이 그림, 쪼갤 수 없다. 그 다음에 원자의 종류가 같으면 그 크기와 질량이 같고, 이 종류가 같으면 이 질량 같다라는 표시지, 그치? 원자 종류가 다르면 질량도 다르다, 크기랑 다르다. 종류가 다르면 다르다. 원자는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으며 다른 종류의 원자로도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생기지 않는다. 아무것도 없는데 생기는 건 아니고, 또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변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특히 3번 때문에 연금술이 틀렸다라는 걸 이제 알게 돼.
연금술이 틀렸다. 왜냐하면 다른 걸 변하지가 않거든요. 뭐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원자들이 일정한 비율로 결합하면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진다. 이게 이제 화합물 만들 때 그렇거든요. 화합물 만들 때 어떤 화합물을 만들 때 뭐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라 뭐 1대2, 뭐 1대3, 뭐 이런 식으로 일정한 비율로 결합을 한다. 뭐 이런 설명입니다. 물론 요 중에 이제 사실은 이제 4번은 확실하게 맞고, 요런 거는 1번, 2번, 3번은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쪼개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원자가 다른 이제 양성자나 중성자 이런 걸로 쪼개질 수도 있어요. 핵분열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같은 종류면은 질량이 똑같다라고 얘기했는데, 다 수소이긴 하지만 질량이 다른 애들도 있어요. 뭐 그런 동위원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조금 더 배우시면.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핵융합이나 핵분열이나 이런 걸 하면은 가능하기는 해.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정되어야 할 부분인데, 아무리 그래도 대부분은 사실은 맞는 거야. 대부분은 맞는 거고, 뭐 조금씩 예외가 있는 겁니다. 예외. 이럴 때도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이게 좀 맞아요. 1, 2, 3, 4번이. 그래서 돌턴 말을 무시하지 마시고요. 돌턴이 말한 거 중요한 거는 물질들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요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요런 게 또 있어요. 잘 봐. 물이 50ml가 있고, 물이 50ml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에탄올이 50ml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둘을 섞어. 그러면 이제 이게 붓겠죠? 그러면은 원래는 얼마가 돼야지 될 것 같아, 부피가? 원래는 100이 돼야 될 것 같지, 그쵸? 근데 실제로 해보면 100보다 조금 작아요. 100보다 좀 작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물이랑 에탄올의 알갱이 크기가 좀 달라. 그래서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이 물이 꽉 차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물이랑 물 사이에 빈 공간이 조금씩 있어요. 빈 공간이 조금씩 있습니다. 에탄올도 마찬가지. 에탄올이 조금 더 큰 분자긴 한데, 에탄올 사이에 이 공간이 있어요. 그 작은 애가 요 빈 공간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부피가 100이 안 돼. 좀 줄어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작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써놔야겠다. 빈 공간이 있어서 그래요.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도 빈 공간이 있습니다. 빈 공간이 있다 적어주시고, 자, 금속박을 무한히 얇게 만들거나 비눗방울을 무한히 얇게 만들 수가 없다. 그럼 이거는 이제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입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입자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비눗방울을 이제 불었어. 근데 비누 입자들이 있을 텐데, 크게 불수록, 그러니까 한 겹이 만약에 한 겹이 됐다 칩시다. 한 겹이 된다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뭐 터질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래서 무한히 얇게는 못 만든다 이겁니다. 근데 이런 사례들은 알고 있어야지 돼요. 이런 사례들이 자꾸 문제의 그 지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을 좀 읽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학습용 체크. 데모크리토스는 물질을 쪼개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에 도달한다라는 입자설, 이때는 이제 입자설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돌턴은 물질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인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때부터 이제 원자라고 이제 부릅니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이제 원자를 이제 자세하게 알아보는 거예요. 원자의 정의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다. 여기가 기본 성분이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본 입자다 이렇게 끝나. 기본 성분은 원소고 기본 입자는 이제 원자이고요. 자, 물질 표면을 고성능 현미경으로 확대하면, 근데 이 현미경은 사실 이제 뭐 전자현미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뭐 전자현미경이라고 하는 걸로, 보통 우리가 보는 현미경으로는 원자를 볼 수가 없어가지고요. 광학현미경으로는 그거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원자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죠, 사실. 과학력이 발달해서. 근데 이거는
직접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그래픽으로 좀 만드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만듭니다. 요거 하나하나가 원자이긴 해요. 원자. 근데 원자 크기가 밑에 나오나요? 원자 크기가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 뭐 이래 되게 작아요. 맨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원자 구조는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원자 핵과 전자. 원자 핵과 전자. 원자 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며 원자 중심에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들이 이렇게 뺑글뺑글 돌고 있어요. 근데 원래 얘네들이 사실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는 잡아당기는 힘이 있거든요. 예,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데 요거를 얘네가 안 돌잖아요. 예, 얘네가 안 움직이잖아. 그러면 얘가 착 달라붙어야 돼 원래는. 근데 실제로 안 달라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자가 얘가 뺑글뺑글 돌면서 일종의 뭐 원심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아무튼 잡아당기는 힘과 바깥으로 나가는 힘이 균형을 이뤄서 여기 이제 요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는 원자핵 주위를 움직이며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이다. 그리고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도 빈 공간이 많아요. 여기가. 근데 사실 생각보다 텅텅 비었어요. 이게 이제 원자 핵하고 전자가 원자에 비해서 엄청 조그맣기 때문에 대부분이 사실 빈 공간입니다.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지만 실제로 이제 뭐 원자가 뭐 이만한 원자가 있다. 원자 핵은 이만큼 있는 게 아니고 점으로 찍을 수도 없을 만큼 작게 원자 핵이 하나 있고요. 원자 핵보다 훨씬 작은 전자가 여기 훨씬 작은 전자가 이게 돌고 있는 거야. 사실 그래서 이게 다 빈 공간이에요. 희한하게도. 그거를 이제 알게 되는데, 자 봐봐요. 원자의 크기. 원자 핵 주위에서 전자가 움직이고 있는 공간의 크기이고, 원자는 사실 내부는 대부분이 빈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원자 핵과 전자가 너무 작아요. 원자 핵과 전자가. 근데 그 크기가 원자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요. 수소가 조그맣고 다른 애들 좀 커지는데, 가장 작은 수소가 자 길이가 만약에 1억 개를 일렬로 늘어 놓으면 1cm 정도 되는 크기야. 1cm 정도 되는 크기. 그게 얼마냐면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 이렇게 써보세요.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 지수도 아직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예. 이게 뭐냐면 이게 10의 10제곱분의 1m. 10의 10제곱분의 1m. 10의 10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10을 10번 곱하는 거여서 굳이 적자면 이래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10분의 1m. 그럼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분의 1m. 원자가 10억분의 1m. 10억분의 1m 됩니다.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이네, 100억이야. 100억분의 1m, 100억분의 1m. 원자 크기가 100억분의 1m예요. 공이 9개 있으면 10억이니까 100억분의 1m네. 100억분의 1m. 100억 개가 모여야지 1m. 자, 그게 원자가 작잖아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 원자 핵은 원자보다 훨씬 작다라는 거예요. 원자 핵은. 원자 핵의 크기는 원자 크기에 지금 10의 5제곱분의 1인데 100만분의 1 정도. 100만분의 1 정도다. 그게 뭘 뜻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지름이 한 200m 정도 되는 야구장이 있다. 야구장이 있는데요. 야구장이 한 지름 200m 정도 되는 크기야. 근데 이거를 원자라고 하면 똑같은 비율로 원자 핵을 크게 만들잖아. 여기에 지금 100만으로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소수점을 5칸을 왼쪽으로 옮기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0.002m.
이게 얼마냐면 2mm. 그러니까 운동장만한 원자가 있는데 원자 핵은 요 개미만한 거예요. 개미. 이게 다 빈 공간이에요. 다 빈 공간. 그래서 그 정도로 그 원자 핵이 작고요. 전자도 작고 비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알고 보면. 자, 원자 핵은 대부분 원자 질량의 대부분은 원자 핵이 차지하는 거예요. 전자가 너무 작아요. 전자는 거의 질량을 하지 않고요. 원자 핵이 대부분 차지합니다. 전자는 질량이 매우 작기 때문에 거의 무시를 해요. 원자의 질량은 원자핵의 질량과 거의 같다. 자, 뭐 이렇게 좀 안 믿기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맞나 싶긴 한데 진짜야. 원자의 전하라고 하는 거는 이제 플러스나 마이너스적인 성질을 띠는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기적인 성질을 전하라고 하고 전하는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가 있어요. 근데 원자 핵은 플러스 전하야, 플러스 전하.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고. 근데 원자 핵은 한 개인데 전자는 여러 개가 있어요. 원자 핵은 한 개지만 전자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여러 개를 다 모은 총 마이너스 전하량이랑 원자 핵의 전하량이랑 똑같아. 봐봐요. 뭔 소리 하나. 수소는 있잖아. 수소는 양전하가 플러스 1이야. 근데 전자가 한 개 있어. 그러면은 플러스 전하는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전하는 마이너스 1이야. 그 두 개 합하면은 0 되잖아. 0. 그러니까 원자 핵의 전하량과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총 마이너스 전하량, 전자 있는 거 다 합친 거, 그거를 더하잖아. 그러면 0이 되게 돼 있어요. 0. 봐봐요. 양성자라고 말하는 거는 이제 플러스 전하를 띈 게 원래 양성자이기 때문에, 하여튼 양성자가 6개가 있어서 원자핵이 플러스 6이면 전자는 6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러니까 플러스 6에다가 마이너스 1인 게 6개를 더하면 0 됩니다. 0. 그래서 연습을 조금 하면 쉬워. 자, 봐봐. 리튬이라고 하는 원자가 있는데 걔는 원자 핵이 플러스 3이야. 그럼 전자도 몇 개 있어야 돼? 3개 있어야 돼. 3개. 근데 전자 한 개당 마이너스 1이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3. 맞죠? 그러니까 2개 더하면 얼마? 0. 자, 산소의 원자 핵이 플러스 8이에요. 그럼 전자도 몇 개 있어야 돼? 8개 있는 거예요. 쉬워요. 그쵸? 이게 규칙적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전자의 총 전하량은 마이너스 8이죠? 2개 더하면 얼마예요? 0이죠. 0. 플러스 9인 플루오린은 전자가 9개 있어요. 9개 실제로. 그래서 마이너스 9인데 더하면 0. 자, 나트륨은 얘가 원래 11번이거든. 11번. 이 양성자 개수에 의해서 원자의 번호가 결정나는데 11번이면 양성자 11개 있는 거고 핵전하량이 플러스 11인 거예요. 플러스 11이고 전자 11개 있고요. 마이너스 11이니까 더하면은 0.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렇게 나타내는 거를 원자 모형이라고 해요. 원자 모형. 원자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우리가 원자의 성질을 이해하거나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원자 핵을 그리고 이렇게 그 다음에 전자 이렇게 주변에 전자 표시하고 이런 걸 원자 모형이라고 합니다. 너무 작아서 이제 볼 수가 없어서 그렇게 나타내는 거죠. 학습 내용 체크 한번 칸 좀 채워보세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의 입자라고 끝나면은요, 원자라고 쓰셔야 됩니다. 원소 아니고 원자. 원자 중심에는 원자핵이 있고요, 원자핵. 적고 있죠? 그 주위를 전자가 움직이고 있고, 자, 헬륨이 플러스 2의 전하량을 가지면 전자가 2개 있어야 되고, 쉬워요. 탄소가 6개 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원자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6이라는 걸 뜻합니다. 근데 이거 플러스 쓰셔야 돼요. 6만 쓰는 게 아니라, 왜냐면 전하량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 전하를 표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개수니까 플러스가 없는 거고 여기 위에는 플러스 쓰는 겁니다. 질소가 플러스 7의 핵전하량을 가지고 있으면 전자는 7개 있어야 되고요. 마그네슘이 전자가 12개가 있다라는 것은 원자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12라는 걸 뜻해. 됐어요? 엄청 졸려요. 둘 다 졸고 있는데. 분자 조금만 있다 하고요. 자, 원자 모형의 변천 과정. 32쪽에 있는 거 좀 볼까요? 좀 어려운 얘기긴 해도. 자, 아무튼 뭐 데모크리토스가 예전에 얘기는 했지만 뭐 확실하게 뭐 어떤 실험적 증거를 제시한 건 아니었어. 그래서 이제 현대적인 원자 모형에서 돌턴이 처음에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일단 공 모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1807년이네. 그러다 톰슨이라는 사람이 원자에 전자가 있다라는 걸 발견해. 전자가 있다. 이게 음극선 실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자가 있는 모형을 제안을 하고, 이 톰슨의 제자인데 러더퍼드가 원자핵을 발견해요. 원자핵이 있다. 그 다음에 다시 뭐 이제 중성자, 양성자 이런 거 발견이 되고요. 보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이게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돌기는 도는데 특정한 궤도를 돈다 이런 얘기예요. 특정한 궤도. 그 궤도 모형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적인 원자 모형으로 와서는 전자들이 어느 궤도가 있는지는 사실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자가 존재하는 확률적인 분포로 표현을 하는 거를 전자 그룹 모형이다 라고 하고, 이거를 나중에 오비탈 모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등학교 과정 배우면 이제 그런 거 나오는데요. 아무튼 과학자들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밝혀낸 사실이다. 믿어라 이거더라. 돌턴의 원자설이 이제 나온 게 한 200년 전인데, 한 200년에 걸쳐서 원자의 구조를 이렇게 과학자들이 알아낸 겁니다. 자, 분자는 좀 이따 얘기할 거고, 자, 개념 확인 문제 좀 풀고, 자, 9번까지만 풀면 되네요. 1번부터 9번까지만. 자, 이거 같이 풀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하자. 이 가처럼 쪼개다 보면 없어진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가처럼 얘기한 사람. 이게 맞았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주장했다 이거지. 근데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물질관을 우리가 연속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연속설이라고 하는 걸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이 쪼개지면 더 이상 쪼갤 수 없을 때까지 쪼개지는데, 그거를 이제 입자설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빈 공간이 있다라고 주장해. 이 사람은 빈 공간이 있다. 빈 공간이 있는데 이 사람은 빈 공간이 없다라고 주장해. 결국에는 이 입자설이 맞는 거고요. 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물질관을 나타낸 것이 맞고요. 가에서 자연의 빈 공간이 존재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아닙니다. 빈 공간이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은 이제 데모크리토스예요.
근데 나가 나중에 돌턴의 원자설에 영향을 주는 게 맞고요. 나에서 입자 사이에 빈 공간이 존재한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맞아요. 4번도 맞고요. 보일은 제2자관 실험을 통해 나의 물질관이 타당함을 증명하였다. 이것도 맞습니다. 답은 가에서 빈 공간이 있다라고 주장한 게 아니야. 답 2번. 자, 그 다음 제2자관 실험을 통해서 수온을 넣을수록 이 부피가 줄어드는 것을 빈 공간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공기 입자 사이에 빈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줄어들 수가 있다. 빈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줄어들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합니다. 4번 답이고요. 자, 3번에 돌턴의 원자설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 맞고, 같은 종류의 원자는 크기, 질량, 성질이 같다. 맞고요.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원자 종류가 변한다. 아니, 원자 종류는 변하는 게 아니라 원자의 배열 방식, 뭐 원자의 개수, 뭐 이런 게 변할 수는 있고 원자의 종류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원자들이 일정한 비율로 모여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게 맞고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원자의 개수가 바뀐다라고 말한 거는 이 비율이 바뀐다라는 거야. 원자가 뿅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결합할 때 뭐 2대3으로 결합하냐, 뭐 1대2로 결합하냐, 뭐 요런 게 바뀐다라는 거고, 원자는 화학 변화가 있어도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생기는 게 아니야.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데 결합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어떤 화합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4번 원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 원자에게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 빈 공간이 많아요. 그 다음에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며 원자핵 주위를 움직이고 있다. 뭐 이런 것도 맞는데 원자의 전하량과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총 마이너스 전하량은 같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걸 더하면은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는 거지. 같기 때문에. 자, 답은 5번 고르면 되고요. 자, 무엇은 구성 성분의 종류다. 이렇게 뭐 종류, 성분, 뭐 이렇게 말하는 거는 원소를 말하는 원소. 근데 물 분자 한 개에는 수소 원자라는 말이 꼭 붙어야 돼. 원자 2개, 산소, 원자, 디귿도 원자. 한 개, 2개 세려면 원자라고 표현해야 되고, 그 종류를 얘기할 때는 원소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2번, 그거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원소는 어떤 종류, 원자는 이제 입자 하나하나. 자, 가는 원자 핵이고, 나는 이제 전자고요, 전자. 이거 맞고, 가가 플러스 전하, 나는 마이너스 전하 띄고 있는 거 맞고요. 가 주위를 나가 움직이고 있다. 맞죠? 가는 나에 비해 질량이 매우 작다. 가가 나에 비해 질량이 매우 커요. 전자가 작은 거, 전자가. 원자 핵은 원자의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합니다. 전자가 작은 거. 나 입자 한 개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1이다. 맞아요. 요거 한 개는 마이너스 1인데 세 개가 존재하니까 플러스 3인 게 하나 있고 마이너스 1인 게 세 개가 있는 거지. 그래서 더하면은 0이 되는 거지. 전하량이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자 한 개의 전하량, 전자 입자 한 개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1이 맞아. 자, 그 다음에 이 원자 모형에서 전자의 총 전하량은 마이너스 3. 원자의 전하량은 0. 이 순서대로 써야죠. 원자 핵이 아니잖아? 원자의 전하량은 0입니다. 원자 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12인 마그네슘 원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다. 근데 이게 원자 핵이 플러스 10이고 원자는 뭐야, 원자? 원자는 중성이 중성. 0이고 전하량 0이고 중성. 원자는 전자수는 12개다. 맞죠? 전자가 12개여서 중성이 되는 거고
원자에게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총 마이너스 전하량을 더하면 0이 된다. 요것도 맞아요. 원자에게 총 전하량이 플러스 10이고 전자는 마이너스 1씩 12개가 있거든요. 곱해서 더하면 0이 되는 거 맞습니다. 니은 디귿 5번 고르면 되고요. 자, 하나만 더 하고 시작. 9번. 근데 이거는 자기가 직접 세야 돼. 전자를 플러스 3이면 전자가 3개 있어야 돼. 3개 되죠. 이게 6이잖아요. 플러스 6 하나 둘 셋 넷 다 0 이렇게 자기가 세야 돼.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 0 이거 8 플러스 8인데 마이너스 8 맞고요. 하나 둘 셋 넷 다 0 7 8 9 맞네. 이것도 얘는 11인데 하나 둘 셋 10개예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네. 그럼 이건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렇게 써보세요. 나트륨 이온이라고 하는 게 돼. 나트륨 이온. 원자는 아니고 뭐냐면 이온이라고 하는 게 돼요. 이온.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원자 모형으로 그린 거는 틀렸고요. 나중에 이제 이런 건 나트륨 이온이다 이렇게 배울 겁니다. 다음 주 정도에. 여기까지가 원자.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